화석과 지질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화석은 대부분 퇴적암에서 발견됩니다. 예, 셰일이나 삶이나 석회암 등에서요 발견되고요. 2번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은 화석이 될 수 없다. 생물의 유해뿐만 아니라 흔적도요 지층 속에 남아서 화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어간 흔적들도요 화석화가 돼가지고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2번이 옳지 않은 내용. 3번 생물이 갑자기 퇴적물에 묻히고 퇴적층이 쌓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이 만들어진다. 예, 옳은 내용. 지질시대는 화석의 변화 기준으로 구분한다. 예, 그렇죠.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거고요. 5번 지질시대 중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는 많은 화석이 발견된다. 예, 옳은 내용이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지시대의 88%를 차지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 때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생물의 대부분 이제 단단한 골격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화석이 만들어졌어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에 의해서 또한 풍화에 의해서 화석이 거의 다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화석의 생성 조건이 아닌 건 우선 개체수가 많아야 하고요. 그리고 뼈나 껍질처럼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되고 생물의 유해한 흔적이 지층에 빨리 묻혀서 오랜 기간 동안의 화석화 적용을 받아야 돼요. 1번 생물의 크기가 커야 한다. 생물의 크기하고는요 화석의 생성 조건하고는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3번 생물의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을 나타냈는데 A는 분포 면적이 좁은 대신 생존 기간이 길죠. 이러한 이제 화석을 시상 화석이라고 하고요. 시상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환경을 알 수가 있어요. B 분포 면적이 굉장히 넓은 대신 생존 기간이 A인 시상 화석에 비해서 짧지요. 표준 화석이 되는 거고요. 표준 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 되는 거예요. 시상 화석에서는 고사리, 산호, 조개, 참나무 등이 있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서식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지층이 형성될 때 당시 환경이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산호 같은 경우는 현재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호 화석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과거에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였다라는 그러한 환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표준 화석은 시대를 이제 구분하는 화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생대 때, 그리고 중생대 때, 신생대 때 대표하는 화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생대 때는 삼, 필, 갑, 빵, 삼엽충, 필서, 갑주어, 방추충이 고생대 때 표준 화석이 되는 거고요. 중생대 때는 암, 공시,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그리고 신생대 때는 화매, 화폐성, 매머드가 신생대 때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 돼요. 그래서 삼필갑방, 암공시, 화매 순서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순서가 출현한 순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것은 산호나 고사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 화석으로 가능한 게 암모나이트, 삼엽충, 갑주어.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1번 지층의 융기. 태백산에는 고생대의 지층이 발견되는데요. 바다에서 생활했던 삼엽층 화석이 발견되고요. 또한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바다에서 살았던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강원도나 혹은 강원도 태백산이나 혹은 히말라야 산맥은 과거에 바다였다라는 거죠. 이 바다가 지금 현재 수면 위로 융기돼 가지고 바다에 서식했던 이러한 표준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 2번 과거 대륙의 이동.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을 비교하면 대륙의 분포 및 이동 과정을 알 수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가 아메리카 판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판을 보면요. 아메리카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에서
동일 시대 때 살았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륙이 과거에 이러한 분포를 가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과거 지층의 환경, 시상 화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지층의 환경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 서식한 이 생명체들이 화석화가 돼가지고 육지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 이 지층은 이런 환경이었다, 뭐 육성층이었다 혹은 해성층이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시상 화석을 통해 가지고 뭐 온난 다습했다, 뭐 한랭 건조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5번 생물의 진화 과정. 나중에 생성된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은 좀 더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 생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화되는지를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4번 과거의 지진 활동은 화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답은 4번. 표는 서로 다른 세 지역의 지층 A, B, C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냈는데요. A 화폐석. 화폐석은 신생대 표준 화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다 환경, 여기 해성층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해성층 생물이 되는 거고, 공룡 발자국은요, 공룡하면 중생대죠. 중생대. 그리고 발자국이 남았어요. 공룡의 발자국. 그러면 이거는 육성층, 그러니까 육지 환경, 육성층이라고 표현할게요. C, 삼엽충은 고생대의 해성층, 바다에서 살았던 생명체고요. 산호는 지금 살고 있죠. 산호는 시상화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온이 높고 얕은 바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요. 기억,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을 했죠. 그러면 고생대 C가 되는 거고요. 지층 B는 중생대 육지에서 퇴적되었다. 예, 옳은 내용. 디귿, 지층 C는 수온이 높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산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서로 다른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냈는데요. 가는 삼엽충이에요. 삼엽충이 되는 거고, 삼엽충은 고생대 바다, 그리고 나는 고사리가 되는 거고요. 고사리는 표준화석이 아니라 시상화석이 되는 거죠. 따뜻하고 다습한 육성층이 되는 거고요. 단은요, 신생대의 표준화석인 화폐석이 돼요. 그래서 화폐석이 되는 거고, 시대는 신생대, 그리고 역시 바다, 해성층이 되겠죠. 기억, 가는 신생대 표준화석이 아니라 고생대 표준화석이 되는 거고요. 나가 퇴적될 당시 환경은 육지다. 그렇죠. 다는 가보다 먼저 번성했다. 다는 신생대. 그래서 가가 다보다 먼저 번성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 가의 A 지층은 화폐석은 신생대, 바다, 해성층 생물이 되는 거고요. B, 삼엽층, 고생대의 해성층 생물, 나의 C, 공룡, 중생대 때 육성층, D는 고생대 때 해성층이 되는 거죠. 지층 A는 중생대 때 퇴적된 게 아니라 신생대 때 퇴적이 됐고요. 지층 A는 바다, 지층 C는 육지에서 퇴적되었다. 옳은 내용이죠. 지층 B와 D는 같은 시대, 즉 고생대 시대 때 퇴적이 됐고요. 나 지역에서 지층은 융기된 지역에 있다. 나를 보시면요, D 지층과 C 지층을 보시면 C와 D 사이에 수면 위로 융기된 적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리을. 지질 시대를 상대적 길이에 따라 구분했고요. A가 선 캄브리아 시대, B는 고생대, C가 중생대, D가 신생대가 되고요.
A시대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되는 거고요. B시대는 C시대보다 지속기간이 길죠. A, B, C, D 시대 중에 D시대의 화석이 가장 적게 발견된 게 아니라 성캄브리아 시대인 A시대가요, 가장 화석이 적게 발견됐어요.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지주시대 중 대략 88%의 상대적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물의 개체수가 매우 적었고요. 그리고 생물의 대부분 단단한 골격이 없었대요. 그리고 화석이 됐어도 많은 시간 동안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을 받기 때문에 화석이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A시대, 성캄브리아 시대 때가 화석이 가장 적게 발견된다. 따라서 정답 3번.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지층 A, B, C를 나타냈고요. 이 지층의 역조는 없다고 나와 있네요. 나는 지층 A, B, C에서 화석이 발견된 범위를 나타냈고, 표준 화석은 생존기간만을 고려한다라고 했어요. 생존기간만을. 1번 A, B, C 중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화석을 쓰시오라고 했죠. 생존기간만을 고려한다면 표준 화석은요, 가장 생존기간이 짧은 C가 되겠죠. 현재 멸종을 했고요. 그래서 A에 적합한 화석은 생존기간이 가장 짧은 C가 되는 거고, 2번 지층 A, B, C, A에서 E까지 세 지질 시대로 구분할 때 가장 적합한 경계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선 A하고 B의 이제 경계에서 A, B, E가 이제 새롭게 출현을 했고요. 그리고 지층 이제 C하고 D를 경계로 생물 AD가 멸종을 했죠. 그리고 새롭게 C가 출현을 했고요. 따라서 지층 A하고 B 그리고 C하고 D 사이에 화석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두 경계가 지질 시대의 경계로 적합하고요. 그래서 A와 B 그리고 C와 D가 되겠네요. 성캄브리아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지질시대 중 상대적 길이가 가장 길다. 지질시대 중 88%의 상대적 길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요, 생물의 개체수가 매우 적었고요. 대부분 생물의 단단한 골격이 없어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화석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화석이 매우 적게 발견되고 있고요. 3번 지구상의 최초 생명체가 출현하였다.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는요,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세균류로 보고 있는데요. 남세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단원에서 배웠잖아요. 이 남세균은 이제 광합성하는 이제 세균이 되는 거고요. 세균이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산소가 발생을 하고, 처음에는 이 산소가 바닷속에 있는 금속과 결합을 해서 금속 산화물을 이제 형성하게 되었고, 그 대기 중에 이제 산소가 나오기 시작한 후에 오존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고,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이 육지로 출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번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고요. 4번 초기 자외선의 지표에 강하게 도달하였다. 초기에 자외선의 지표에 강하게 도달했기 때문에 생명체가 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후에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육지 생명체가 그 다음 출현할 수 있었던 거고요. 5번 육지 환경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되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요, 방금 얘기했던 바다에서 광합성하는 남세균 있죠. 그 남세균이 쌓여서 형성된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바다 환경에서 형성된 거고요. 그래서 육지 환경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되었다.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고생대의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후기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였다. 후기의 다세포 생물의 출현은요, 성캄브리아 시대 때예요. 그 다세포 생물 출현으로 대표적인 화석군이 있는데 에디아카 동물군, 이게
성캄브리아 시대 때의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라는 거.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2번 생물이 육지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예, 고생대 때 오존층이 두꺼워지면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이제 차단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 생물이 육지로 이제 진출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3번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번성한 시기는 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가 되는 거죠. 고생대는 삼엽충이나 방추충을 포함한 무척추동물, 그리고 어류, 양서류, 양치식물들이 번성한 시대예요. 4번 대표적인 화석으로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있다. 공룡,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잖아요. 고생대는 삼필, 갑방,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이 있는 거고요. 5번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진화되었다. 이제 동물은요, 어류, 이제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이제 조류와 포유류로 진화됐는데, 이 포유류는요, 중생대 때 출현해가지고 신생대 때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내용.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를 나타냈고요. A, B, C, D 중 다음과 같은 생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질시대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A는 지질시대 중 가장 많은 시기를 차지하고 있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 고생대, C, 중생대, D, 신생대가 되죠. 성캄브리아 시대는 전체 시대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시식물이 번성하였다. 거시식물이 번성한 시기는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번성하고 속시식물과 몸집이 작은 포유류가 출현한 시대인 중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시식물이 번성했고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고 속시식물과 몸집이 작은 포유류가 출현하였다. 정답은 3번. 그림은 어느 지질시대의 환경을 복원한 것이다. 매머드죠. 매머드는 이제 신생대 포유류가 되는 거고요. 보기 포유류가 크게 번성하였다. 그렇죠. 신생대 때에는요, 중생대 말기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포유류가 다양한 종으로 진화되고 크게 번성하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니은 수륙분포는 현재와 비슷하였다. 고생대 말에요, 그 판기아가 형성되었고요. 그 중생대 때 분리가 되면서 신생대 때 현재와 비슷한 수륙분포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것 후기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 신생대 후기는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로 되어 있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지질시대에 번성한 생물이래요. 화폐석, 신생대가 되는 거고 바다생물이 되는 거죠. 해성층. 나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바다생물, 갑주어는요 고생대 바다생물, 해성층이 되는 거죠. 가장 오래된 화석은 고생대 갑주어가 되는 거고요. 니은 나가 번성한 시대에는 양치식물이 번성하였다. 나는 중생대죠. 중생대 하면요 파충류 시대, 거시식물이 번성한 시대. 그런데 양치식물이 번성한 거, 양치식물이 대표적인 게 고사리잖아요. 그래서 고생대,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예는 고사리, 고생대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 가나다 모두 바다에서 생활했다. 예, 해성층 생물들이 되죠. 따라 정답은 3번. 지질시대의 환경을 복원한 모식도를 시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하고요. 첫 번째 그림은 그냥 단단한 부분이 없는 생물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되는 거고요. 나는 공룡 보이시죠? 중생대. 그리고 달을 보면 달은요, 지금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양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삼엽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생대가 이제 되는 거죠. 보기 기억. 가 시대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된 적이 있다. 예, 옳은 내용이죠. 스트로마톨라이트는요, 남색윤이요. 그러니까 남색윤이 쌓여가지고 형성됐다라고 했죠. 이렇게 옳은 문장. 나 시기 말기에 판기아가 형성됐다.
판게아가 형성된 시기는요, 고생대 말이에요. 즉, 다 말기, 다의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 다 시기는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이다. 다 시기에 육지의 양서류와 식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자외선이 두껍게 형성되었고, 자외선이 아니라 오존층이 두껍게 형성되었고,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가와나는 지질시대에 따른 대륙의 분포를 나타냈다. 가, 고생대 말기, 판게아가 되는 거죠. 나, 중생대 말기. 여기 보면 인도판이 있죠. 인도판이 이 중생대 때 아직 이 북반구로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판이 적도 부근에 있을 때가 중생대 말기다라는 거. 이런 것도 기억하면 참 좋고요. 이렇게 이제 가에서 나로 갈수록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지고요, 기후도 굉장히 다양해졌겠죠. 옳지 않은 내용 1번, 가 시기에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2번, 가시기에 삼엽충과 방추충이 멸종하였다. 고생대 말기에 삼엽충과 방추충 등 많은 해양 생물들이요, 멸종을 했어요. 3번, 나시기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멸종하였다. 나시기는 그렇죠, 중생대 말기이기 때문에 공룡과 암모나이트 등 중생대 생물들이 많이 멸종을 했고요. 4번, 가보다 나시기의 대서양의 면적이 좁아졌다. 판가판이 벌어지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요, 형성됐고 점점 그 대서양과 인도양이 면적이 점점 넓어진 거죠. 5. 가에서 나로 갈수록 점점 현재의 수륙 분포와 비슷해졌다. 현재의 수륙 분포하고 가장 비슷한 시기는 신생대예요. 하지만 점점 분포가 비슷해진 건 맞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지질시대 동안 생물 과의 수 변화를 나타냈고요. 지질시대 때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고생대 때 3번 있었고요. 그리고 중생대 때 2번이 있었어요. 고생대 때 첫 번째 대멸종이 일어날 때는 빙하의 확장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하강하고 기온이 하강하기 때문에 대멸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멸종은 해양의 무산소와 그리고 기후의 냉각, 소행성 충돌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생대 말에는요,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빙하기가 도래를 했거든요. 이때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생대 때도 대멸종이 한 번 있었고요. 이때는 이제 판게아가 분리에 따른 이제 화산 활동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생대 때 말에는요, 5번째, 소행성 충돌하고 화산 폭발 등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 이제 공룡이나 암모나이트 등 중생대의 생명체들이요, 다량 멸종을 하게 된 거죠. 1번, A시대는 신생대다. 5억 4천에서 2억 5천 고생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중생대, C는 신생대잖아요.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내용. B시대 말기에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일어났다. 중생대 말이 아니라 고생대 말. 자, 세 번째 대멸종 시기 때 가장 많은 동식물의 멸종이 일어났죠. 3번, B시대 말기에 멸종이 일어난 원인은 판게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판게아가 형성된 거는요, 3번 고생대 말엽의 대멸종이고요. 4. C시대의 생물종이 가장 다양했다. C가 지금 현재 가장 우리 현세와 가장 가까운 신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생대 때 생물의 과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생물의 종 다양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 시기가 신생대가 돼요. 5번, 지질시대 동안 대멸종은 2번 일어난 게 아니라 총 5번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거.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멸종된 생물의 비율을 나타냈고요. A시대는 고생대, B는 중생대, C는 신생대가 되는 거죠. 보기 기억, 지질시대의 구분은 생물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예. 지질시대는 화석의 이제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하잖아요.
이때 생물계의 급격한 이제 변화를 가지고 생물이 대규모로 이제 멸종한 시기가 이제 지질시대의 경계가 되는 거고요. 니은 비시대, 즉 중생대 말기에 가장 대규모의 멸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생대 말 때 가장 대규모의 멸종이 일어난 거죠. 최근으로 올수록 생물의 멸종 비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멸종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감소한다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1번. 가능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고요. 고생대 표준화석인 삼엽충이 되는 거죠. 바다생물, 해성충 생물이 되는 거고요. 나는 화석의 생성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화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뼈나 껍데기 어떤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빠르게 매몰되어야 생물의 유해가 훼손되지 않고 화석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 조건이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보기 기억 가능 고생대에 번성하였다. 예, 옳은 내용. 화석은 나의 조건에서 A가 아니라 B에서 가장 잘 만들어지는 거고요. 가가 발견된 지층에서 매머드는 신생대의 표준화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내용. 따라 정답은 1번. 어느 지역의 지층 가에서 밖까지 발견된 화석의 종류를 나타냈고요. 지층 가가 가장 먼저 생성되었고요. 그리고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만 고려한다라고 했어요. 보기 기억. 화석 C와 E는 같은 시기에 번성했다. 화석 C부터 한번 표현해 볼까요? 화석 C 그리고 화석 E, 화석 E는 서로 다른 지층에서 발견됐기 때문에요. 같은 시대에 걸쳐 생존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따라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화석 D는 화석 D, 화석 D는 화석 A보다 표준 화석으로 가치가 높다. 그렇죠. 화석 D는 나에서만 발견됐죠. 그러면 나가 퇴적된 시대에만 생존했다라는 거고, 대신 반면에 화석 A는 나다라 마에 걸쳐 발견됐기 때문에 나다라 마가 퇴적된 시대에 걸쳐서 생존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 화석은 생물의 생존 기간이 짧을수록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화석 D가 화석 A보다 표준 화석으로 더 가치가 높다 할 수 있겠네요. 옳은 내용. 디귿 이 지역의 지층을 두 지층 시대로 구분하면 그 경계 지층은 라와 마 사이가 된다. 라와 마. 그렇죠? 예. 옳은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예. 각 지층의 경계 사이에서 발견된 화석의 변화가 가장 큰 경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C하고 G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C하고 G 그리고 B하고 E가 새롭게 발견된 지층을 보면요. 다랑 라 사이가 돼요. 다와 라 사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층 다와 라 사이의 경계가 지질 시대를 구분하기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지질 시대 동안 대기 중 산소 농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삼캄브리아 시대의 초기 때는 대기 중의 산소의 농도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급격히 대기 중 산소의 농도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육상 생물이 출현했대요. 보기 기억. 최초 생명체는 바닷속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최초의 생명체는요, 육상에서 출현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성캄브리아 시대 때에 바다에서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출현했죠. 그리고 그 남세균이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발생시켰고, 근데 그 산소가 바로 대기 중으로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바닷속에 있는 금속 원소들이, 그러니까 금속 물질들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물을 형성하고, 그리고 바닷속에 산소가 포화된 상태 이후에 대기 중으로 이제 산소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오존층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오존층이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해성층 생명체들이 육상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기억, 최초의 생명체는 바닷속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예, 옳은 내용. 니은, 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증가를 했겠죠. 디귿, 오존층 형성 이후에는 생물권의 분포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렇죠. 바다에서만 살았던 생명체들이 이제 육상으로 이제 출현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또한 기권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대륙 빙하의 분포 범위와 기후를 나타냈는데요. 고생대 초기 때는 대륙 빙하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자료상에는. 그리고 기후가 대체적으로 온난했네요. 후기 때는 대륙 빙하의 분포가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한랭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중생대 때는요, 전체적으로 다 기후가 온난했죠. 그리고 대륙 빙하의 분포는 나타나지 않았고, 신생대 초기 때는 온난했는데, 후기 때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 보기에 기억. 고생대 초기의 기후는 비교적 한랭한 게 아니라 온난했죠.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고 온난한 기후였다. 옳은 내용. 신생대 후기 때 한랭했죠. 중생대보다 평균 해수면이 낮았을 것이다. 그렇죠. 신생대 후기의 해수의 일부가요, 대륙의 빙하로 존재했기 때문에 대륙 빙하가 없었던 중생대에 비해서 평균 해수면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